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수사입니다. 12월 2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집값,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주의가 와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진도준도 그때까지는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0% 혹은 마이너스 40%.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까.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는 한데 뭔가 모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월성 내면 5.9억이 2.9억으로 51% 폭락 지렸다. 아침에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어제 발표된 내용 따르면 대구는 마이너스 0.83. 여기에 눈이 가지 않아요. 제가 대구 사람인데도 대구에 눈이 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눈이 간다? 세종에 먼저 눈이 갑니다. 세종 마이너스 1.52%. 지난주보다도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인천 어떤가요? 인천도 낙폭을 더 키웠어요. 서울, 경기 모두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대구 낙폭 조금 줄어드는 게 눈에 띄지 않아요. 이제 부산, 경남마저도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포위된 형국. 대구 전세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1.12. 전주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냉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어제 조금 좀 특별한 날이었죠. 어제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목요일이었는데 조금 줄어들었다 싶었더니 오늘 금요일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치 줄어들었는 게 보통 목요일 줄어드는 것보다 그 양은 조금 적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물량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요. 전세 물량 조금 줄어들어서 11,9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은 더 소폭 줄었어요. 7,459건. 전체 임대 물량 19,300건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34건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죠. 요때가 조금 늘어납니다. 12월달 거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근래 거래가 조금 있습니다. 대형 평형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진 모습. 그전에 거래될 때는 뭐 층수가 낮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더라. 평수도 39층입니다. CG 월드 메리디안 42평, 대형 평형, 가격 30%, 한 35% 정도 빠졌나요? 네, 35% 정도. 요것도 지금 층수가 낮게 빠졌죠. 그 층수가 낮으니까 그런 말이 통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2억, 1억 돌려줘야 되는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뭐 금융안정보고서 이런 거 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심각하구나. 왜? DSR, 이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DSR을 보니까 기본 60%대요, 보니까. DSR이 60%인데요. 왜 지금 은행 1금융권 기준으로 40%잖아요. DSR이. 그래서 40%로 대출 받은 사람은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높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갱신 시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이거 일부 상할해야 되는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DSR만 문제가 아니고 전세도 제가 지금 전세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촌 우방 타운 1단지 요건 직거래 같았어요. 40% 정도 빠지는 모습. 매매가 전세가 별 차이가 없더라. 월성 협성 유폴에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요거 제법 높게 신고되었는데 직거래 아니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고점 대비 30%, 고점 대비 거의 한 40%, 30% 이상 떨어지는 것들도 저 비종 개설그룹 개설그룹 보이더라. 대구역 센트럴자이 요거 4억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4억 살짝 초반에 26층 거래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지는 거죠. 40%가 하락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제가 올 상반기만 해도 30% 하락이면 지금 시점에서 사시려면 30% 하락 정도는 되면 사라. 이제는 또 바뀌었죠, 분위기가. 지금 꼭 집을 사야 한다면 40% 정도 하락되는 것을 봐라. 왜 전세 살다가 옮겨간다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꼭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 또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대아이파크 3억 8,500, 24층. 고점 대비 거의 40% 이거 더 넘어가죠. 예. 그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자. 수목원소한 이 다음 101제곱미터예요. 가격이 3억 8천.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집니다. 안심역 고롱하늘채 요건 조금 비싸게 조금 거래된 느낌. 조금 거래된 느낌.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이것도 혹시 그건가요? 이것도 2017 적혀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갑니다. 이거 LH 매입이 아닌가 의심부터 좀 가기 시작합니다. 주곡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해서 3억 5천. 이 40%가 이렇게 많아질지 상상이 했겠습니까? 이 진도주의가 와도 이거 모릅니다. 상인용 모아이가 파크뷰 59제곱미터 가격 조금 요것도 좀 비싸게 거래된 느낌이죠. 요것도 좀 수상하죠. 고점 대비 이거밖에 안 빠진다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더 흑실등 각광받았던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도 쭉쭉 빠지는데 2019년 아파트 얘들도 LH가 아닌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 요 세트로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일이 잘 없거든요. 참 큰일 한다 LH.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구제해준다. 요런 느낌 듭니다. 또 2017년 아파트. 계속 의심부터 갑니다. 거래량.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조금밖에 안 빠지지? 왜 다른 곳에 비해 조금밖에 안 빠지지? 협성, 휘포레, 강북, 3억 1900. 요것도 2017년. 좀 다 의심이 가죠. 야, 이거 LH 하면 집 안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월성 내면, 아침에 어안이 벙벙했다는 그 월성 내면, 저희 집에서 입만 털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누가 같이 집 보러 가자 하면 같이 구경도 좀 다녀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이 맞다면, 야, 22층, 이거 남향에 뷰도 뚫려있고, 집도 괜찮은 것 같고. 야, 근데 2억 9천? 고점 대비 3억 하락했어요. 이거 51% 폭락한 모습입니다. 최고 전세가는 4억 5천까지 갔어요. 그래도 일단 5억 후반대를, 한창 때 5억 후반대를 갔다는 말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아파트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아파트예요. 근데 2억 9천? 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금리가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돈값은 반이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죠. 야, 마이너스 50%를 보고 나니까 또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또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예전에 제가 한 6개월 전쯤에는 마이너스 40%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또 이제는 마이너스, 지금 사시려면 마이너스 50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와, 정말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프대 성별의 2천, 요거는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나머지 20%, 이것도 거의 40%, 대실력 청아람도 거의 40% 정도 빠지는 모습. 자, 나머지도 가격이 싸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더라. 진천동 현대 아파트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억 2천이 떨어졌다. 그래서 1억 6천으로 바뀌었다. 일단 거의 40% 싸다고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좀 많이 올랐던 지역들 같이 떨어집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꺾일 때쯤에 또 무슨 변화가 생기려나? 네, 2000건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한 800건대, 많으면 900건대 거래량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45%, 3억 미만, 3, 4억짜리 물건, 3, 4억짜리 물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나 봅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전혀 살아나잖아요. 전혀. 지금 50건대, 월간 50건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도 3배, 거래량도 3배 정도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매매, 뒤에 대출 비율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한들 고려해 봤을 때 정부가 대책을 아무리 많이 내놓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더라. 어제 그 짤이 도는 거, 짤이 아니고 짧은 그 글이 도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정책을 건설사와 짝짝꿍해서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다주택자도 반응을 안 해요. 2주택자 이상도 반응을 안 해요. 연끌에 있는 사람들도 반응을 안 해요. 왜 반응을 안 하나 살펴보니까 모두 다 전세 자금이 지금 허덕이고 있던 그런 모습.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 정말 제가 방송 영상을 지금 한 600개 찍는 중에서 한 5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네, 분양권 거래량 10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서대구 KTX 영무회다음 101제곱미터 가격도 지금 4억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01제곱미터 가격도. 이거 시장 분위기 한창 좋을 때는 정말 57제곱미터도 호가 4억 7천 갔겠어요. 예. 거의 면적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남 헬스다이도 계속 5억대에 머무르고 있더라. 이것도 계속 지켜낼지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고정관념은 정말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71건 중에 한 건이 있었고요. 거래량 흐름 11월 달에 전세 거래가 너무 적었었다. 12월 달에 거래
아직까지 이게 전세 거래량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크게 살아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돌려드려야 되는 돈의 규모를 요구할 때마다 2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3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거의 3.5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1억 돌려주는 건 예산일이더라. 상당수의 가정이 이 전세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태. 금융자산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태. 이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딴 데 일을 다 저질러 버렸고 금융자산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집값이 고점 대비 한 60% 정도 수준? 60% 정도 떨어지면은 1억 이상 빚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숱하 있더라. 자기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받거나 그거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도 시원찮을 판에 은행에 연간 한 5,600만 원 돈을 돌려줘야 되는 집들이 상당하더라. 그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치다 보니까 많이 돌려줘야 되는 집들은 굉장히 많이 돌려줘야 될 수도 있겠더라. 월성 3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2억 7천이에요. 아까 월성 레미안이었던가요? 월성 레미안 매매 가격이 2억 9천이었어요. 그 뭐 시장이 지금 이상합니다. 전세가 확실히 많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지는 추세. 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가격이 평균 제가 내용을 지워버렸나 모르겠네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여기 나타나지 않네요. 제가 여기 윗부분에 써놨던 거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전세가는 평균 지금 70% 선에서 거래되는 게 많은 것 같다. 심하면 80%도 있고, 좀 지금 그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세 가격이라면 고점 대비 60%가 적합하다. 근데 금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50%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 60%, 이 전세 가격이 60% 선에만 고점 대비 60% 선으로만 떨어지게 되어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은행에 가만히 돈만 넣어놓고 있어도 지금 나 엄청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근데 어제 제 영상에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우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 엉덩이 굉장히 무거운 분이에요. 맨날 제 영상마다 와가지고 맨날 댓글을 달길래 이 사람도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나 싶어가지고 부동산 유튜버 찾아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계속 그러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엉덩이를 아주 무겁게 나중에 정부 정책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만족할 만한 게 안 나왔다. 뭘 기다리고 있냐? 양도세, 비과세, 뭐 취득세 면제, 그것도 주택수 관계없이 뭐 이런 정도까지 규제 해제를 기다리고 있더라. 과거에 그런 선례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규제 해제책으로는 만족을 못 하겠더라. 이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없고는 정말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집값 몇십 % 할인받는 거하고 나중에 집을 뭐 차익을 남기고 팔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집값 몇십 % 할인받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덧붙인 말 중에 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버리는 상황과 양도세 면제되는 혜택과 이런 것들이 함께 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그때 월성동에 있던 그 지역에 전세가가 2억 7천이었는데 매매가가 2.9억이었다. 거의 요건은 갖춰졌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센 규제 해제책을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또 나는 시간적인 여유 있어. 나 기다릴 자신 있어. 지금 당장 집 안 사도 돼 하시는 분들은 무시 급은디. 이런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전 3억 미만 비중이 지금 4억 이상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이거 버티는 게 신기합니다. 부산 지역은 요거 막 비율 막 5%대까지 막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대구 버티는 게 좀 용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의 모습. 월세 거래량 63건. 월세 거래는 계속해서 예년보다 많은 수준. 왜? 따지고 보면 전세가가 만약 월세가도 지금 보통 때보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세가가 60% 정도 수준이라면, 고점 대비 60% 정도 수준이라면 월세를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 지금 금리가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고점 대비 50% 상태라면 전세를 사는 것이 더 우위가 돼요.
전세가율 60% 고점 대비. 근데 전세가 70%에 사는 것은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더 싸게 먹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 80%도 있어요. 이거는 또 월세를 사는 게 더 이득이더라. 사람들이 괜히 월세로 몰려가는 게 아니더라. 전세는 언제 돈이 묶여버릴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안고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더라. 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전세가 월세보다 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가 월세보다 더 싸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 탁 박혀 있으니까 이 세부적으로 계산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월세가 더 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좀 계산을 좀 잘 두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율이.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진짜 전세 한 건, 월세 한 건의 비율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갭 투자를 들어갔거나 자기 자본 비중이 크지 않은 사람, 정말 위기로 갈 수밖에 없죠. 월세 물량도 지금 쭉쭉 늘어나요. 이렇게 많이 월세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매물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살아남아요. 빚을 많이 진 자들이 무너지더라. 제가 마담 보바리 이야기를 몇 번씩 언급드렸지 싶어요. 야, 빚이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마담 보바리를 한번 읽어보셔라. 뭐 사랑이고 나발이고 이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 마지막 마담 보바리가 극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빚에 기인하는데 이 사람의 심리, 이 얼마나 이 쫓기는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일인 양 아주 좀 몰입해서 보시면은 빚이 정말 무섭구나. 내 돈 아닌 것을 끌어와서 쓸 때는 좋았는데 빚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 와, 빚이 그렇게 사람을 옥죄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임대거래랑 뭔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버리죠. 지금 쭉쭉쭉쭉 늘어나야 될 타이밍인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